골드 버튼입니다. 골드 버튼. 요즘 유튜브 많이 보는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임주혜 변호사님 어떤 얘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받고 싶은 버튼 중에 제일인 버튼이 바로 이 골드 버튼이거든요. 이 골드 버튼은요, 유튜브 본사 구글이 구독자의 수에 따라서 10만 명을 넘으면 이를 축하하는 의미로 실버 버튼을 주고요. 100만 명을 넘게 되면은 골드 버튼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이면 다이아 버튼을 준다고 하는데요. 1000만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재명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오전 7일 기준으로 28일 오전 7일 기준으로 보면은요 101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2만 명이 됐답니다. 지금. 그렇죠. 이 대표의 채널은 약 10년 전인 2014년에 개설이 됐고요. 현재까지 2,711개의 동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그간 이 대표는 유튜브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여러모로 활용을 해왔는데요. 특히 22대 총선 전날 지난 10일 대장동 배임 등의 혐의로 이제 재판에 출석했을 때 휴정 시간을 활용해서 이때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또 큰 호응을 받기도 저희가 했었는데요. 보도했죠. 그렇죠. 이 추미애 이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대표의 골드 버튼 획득을 축하를 하면서 정치인 중에서 처음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라면서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들을 올렸길래 이렇게 많이 했을지 한번 저희가 어떤 영상이었는지 한번 가장 인기가 있었는지 골드 버튼을 받을 수 있던 어떤 영상인지 한번 저희가 보고 오겠습니다. 어머니를 뭐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쫓아다니면서 어머니를 패버렸어. 패서 다쳤죠 어머니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어머니 XX를 찍는다 그런 소리 하고 또 형수님은 그런 철학적으로 우아한 표현을 뭐 이해를 못하냐 그러고 약 올리고 뭐 된 거죠. 제가 욕한 거 다 인정해. 있었으면 죽였을 거야. 눈앞에 있었으면. 그래서 뭐 욕하는 거 뭐 욕했으니까 내가 인품이 부족해서 욕한 거 어떡하겠어요. 그건 미안한 일이지만 그러나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명 대표를 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라고 좀 표현해야 될까요? 그 형수 쌍욕 관련한 전말 본인이 직접 밝혔던 영상이 300만 회 이상 재생됐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요. 박지원 본자님, 아까 임지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84만이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59만. 굉장한 구독자 수인데 박 원장님께서도 한번 운영하고 있으시지만 구독자 수 100만 넘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는 이제 정치인들이 직접적으로 국민과 소통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역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까지의 간접적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기존의 기성 언론들이 반성해야 될 측면이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직접적 소통이라는 것이 여차하면은 걸러지지 않는 날것의 이야기가 진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강한 팬덤과 선호를 가질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강한 증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의 양극화를 만드는 하나의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이 유튜버를 비롯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직접 소통, 직접 민주주의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성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을 해야지만이 책임 정치가 되기도 하고요. 중간에 걸러지기도 한다라는 그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광장에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면은 집행하고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늘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에 의한 정치 체제를 책하고 있는 거고 관료제를 막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런 이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들, 소통되는 요소들을 기존에 있던 대의적 과정들과 믹싱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유튜버와 기성 언론들도 믹싱되어야 된다. 서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적대적 개념으로 가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직접 소통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손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권에서 보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69만 명, 그리고 윤 대통령이 61만 명, 2위, 3위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대표 100만 달성,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유튜브 정치가 저는 단점도 많이 있다 봐요. 네. 극단적으로 이제 그 양극화되는 거 또는 이제 그 확정 편향 여러 이제 그 단점도 있는데 근데 정치인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잖아요. 저거 외에는 이게 어떻게 소통합니까? 일반 정치인이 뭐로 소통합니까? 우리 유세할 때 거리로 다녀봐도
마이크 들고 이게 떠들어봐도 몇 명 없습니다. 동원된 사람이지 네. 실제 듣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정치인은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게 소통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점에서 이제 이거 홍 시장님이 69만,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61만,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 있잖아요. 예. 원희룡 장관은 이제 29만 6천입니다. 그게 30만이에요. 예.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죠. 한동훈 위원장 없어요. 이번에 그 아마 페이스북도 몇 년 만에 처음 했을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을 해야 된다. 한 위원장도 이제 그 앞으로 더 국민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예. 102만 구독자 같은 유튜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요, 솔직히 서정욱 TV는 3개월 됐거든요. 어허. 그런데 지금 제가 26만 많이 올라오셨네요. 7천이에요. 예. 3달 만에. 그리고 이제 월 조회수는 이재명 대표보다 몇 배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월 조회수. 그래서 뭐 크게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한번 가볍게 여쭤봤고요.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지난주에 회동을 한 걸로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여기 난데없이 고급 술 논란이 일었다는데 무슨 술이길래 이게 논란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5일에요. 이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났습니다. 이때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2시간 반 정도 저녁이 진행이 됐거든요. 이때 나온 이 술이 뭐였느냐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논란 일축됐는데요. 바로 조국 혁신당 대표가 최근 이 만찬에서 연태 고량주를 마셨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른바 고급술 논란이 일축됐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 만찬을 한 중식당이 굉장히 최고급 레스토랑이며 뭐 6만 원대부터 150만 원대까지 백주를 판매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여기에 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런 고급 중식당에서 중국 백주 2병 정도 마시면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며 이런 의혹에 가세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불거졌는데요. 네. 이 식탁에 올라온 주종은 바로 연태 고량주로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연태 고량주 하면 저희가 비싼 술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흔히 중국집 가면은 먹을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닐까 하면 추측도 되는데 부원장님 일단은 뭐 두 사람의 만남이 워낙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좀 뭐랄까요 트집이라고 할까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전혁 전원은 건강도 안 좋으신데 아유 뭐 이런 것까지 참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도 한 번씩 우리 뭐 서정욱 변호사하고 이렇게 술도 하기도 하는데 예. 연태 고량주보다 더 싼 건 소주밖에 없네요. 아, 그런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민주당에서 이제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술자리 관련해서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역공한답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정치의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왜냐면요. 공직자들이 특활비 관련해서 술자리를 가지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술은 못 먹게 됐습니다.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법인카드라든가 특활비를 가지고 술을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비싼 술이든 싼 술이든. 근데 두 사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소주 마셔도 되고요. 고량주 마셔도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본질을 호도하는 겁니다. 정치에서. 저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아까 우리가 유튜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을 전달하는가 조작된 쇼잉을 전달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재판을 받는 그 힘든 와중에서도 본인의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울림이 있으니까 시청자들이 들어가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보는 시각도 이렇게 너무 과하게 좀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본질을 좀 헤집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얘기 나온 김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어떻게 관계 설정할 것이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 한번 잠깐 해보면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정권 견제 파트너면서도 동시에 서로 견제하는 어떤 관계 오늘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는 175석 당이 12석 당 의식해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두 분이 그 협치로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협력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지민 비조가 그게 딱 매개체인데 지민 비조가 다음에 지방선거나 대선에는 안 되죠. 총선 때 나왔던 얘기죠. 이번에 두 분이 협력한 거는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근데 비례는 조국당 이게 통했죠. 네. 근데 지방선거인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찍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조국당은 이제 비례 지방선거 때 후보를 안 낼까요? 특히 호남에서 민주당을 이겼잖아요. 저는 뭐 전남, 전북, 광주, 전북에 다 후보를 조국당이 내면
그러면 이게 민주당하고는 치열한 경쟁 관계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이게 대선까지 만약에 두 분이 사법 리스크를 피한다면 대선까지도 이게 경쟁자 아닙니까? 지민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게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금 전에 술자리 연태고랑도 이야기했는데 전여호 의원, 그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이제 그 조국 대표가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보고 오만 방지하게 뭐 술을 먹지 마라 이랬잖아요. 근데 본인은 왜 먹어요? 이게 조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보고 술 먹지 말라고 본인은 술 먹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연태고랑주 싼 거 이걸 왜 못 믿느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우 먹고 삼겹살이 싹 입에 녹는다고 한우 먹는 게 서민 코스프레 한다고 삼겹살을 했잖아요. 총선 기간 때 이번에도 이게 비싼 술 먹고 연태고랑주 서민 코스프레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평소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전여호 의원이 문제제기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은 조국혁신당이 이제 지방선거를 할지 앞으로 쭉 선거에 좀 참여하리라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그 당이 없어지겠습니까? 합당하지 않는 한은 예. 선거에 당연히 참여하지 않으면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지세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 영남에서도 민주당을 앞지를 수 있어요. 왜? 조국 대표 고향이 그 부산 쪽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호남에서는 이미 조국 당이 이번에 이재명 당을 이겼잖아요. 민주당을. 저는 앞으로 이게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대체할 수도 있다 봅니다. 박지원 부전상 궁금합니다. 아니 완전 그렇지 않죠. 예. 조국 혁신당은 조국 당이고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냥 민주당이에요. 예. 60년, 70년의 전통을 가진 민주당인데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경쟁자로 보기에도요. 최근에 이제 대권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이 3등 나왔어요. 김동연 경기지사보다 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선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직 경쟁 관계라고 보는 것은 1년의 갈라치기가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아까 민주당의 어떤 분이 이제 175석 당이 12석 당을 의식해야 되나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발언이에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인데 국회를 왜 먼저 의식해야 되나?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마인드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비판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75석 당이라도 한석 의석을 가진 의원이라도 존중하고 같이 국정을 풀어가겠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저는 네. 정치하는 기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